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네. 사채를 발행하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그 회사에게 사채를 준 회사에게 신주 인수권 권한을 줍니다. 이래서 우선권이 가죠. 2천억 가까이 재산을 늘린 사람이 지금 국민의당 대표로 있는 안철수. 예. 그렇죠. 온갖 이상한 다스라고 하는 회사의 아들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하청을 주는 회사. 그게 SM. 네. 이 SM이 지금 공룡처럼 커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룡처럼 키우는 과정에 온갖 다스의 돈도 흘러들어가고 이쪽 저쪽에서 흘러들어서 이걸 공룡처럼 키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들이 다스라고 하는 아버지를 잡아먹는 형국. 박지만 씨의 회사도 보면은 그 옛날에 박태준 회장이 설립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연매출 1,000억이 넘는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그 회사는 또 어떤 기술력이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포스코의 협력업체가 돼서 그렇게 크게 성장했는가? 그리고 이제 이 다스의 여러 법인이 있는데 또 이 여러 법인에 하청하는 회사를 또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아, 이거 옛날에 그 BBK 주가 조작할 때하고 그림도 비슷한데요? 뭐 BBK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할 때 써먹은 전형적인 수법 중에 삼성 에버랜드하고 비슷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상장 회사를 만들어서 지주회사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게. 그렇게 하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러죠? 일거리를 또 몰아주죠. 그렇게 해서 그렇죠. 조그만 회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의 뭐 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SM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스에 하청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다스에 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다스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거죠. 받아서 이제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네네. 결국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보건데 이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중에 다스를 죄다 먹어버리는 형국이 되겠죠. SM의 실제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시영 씨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도 SM은 공식적으로도 최대 주주가 이시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SM이 다스를 먹어버리면 결국은 이시영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그 과정을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주식이 75%를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진이라는 외삼촌이 25%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25%조차도 위장돼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죠. 이게 SM이 설립된 게 2015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스를 거꾸로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에 다온이라는 회사를 SM이 인수하는데요. 이 다온이라는 회사가 SM보다 규모가 뭐 40배.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인수했느냐 봤더니 이 자금이 다스에서 흘러나온 돈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SM이 네. SM이 다운을 인수하는데 네. 그 막대한 돈이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다스에서 흘러나온 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그 다스는 또 어디서 돈이 나왔냐라고 봤더니 다스의 하청업체가 또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죠. 언어를 순화하면. 네.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하면 다스가 돈을 하도급 업체에 주고요. 하도급 업체로부터 이제 그 물건을 받는 게 정상적인데 오히려 돈이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가 또 다른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그 회사와 정반대의 거래를 했어요. 오히려 1,500억 원 가까이를 받아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래인데요. 그리고 그 돈이 SM으로 흘러갔고 SM이 다운을 인수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참 정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래가 연이어 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재무 전문가 또는 회계 전문가의 좀 분석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전문가, 재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럼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에 반하는 거래가 많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바꿔도 들통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스 중국 법인이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그거의 한국에도 그 경주에도 다스가 있고 이거의 실소유자는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의 부인이었죠. 그럼 어쨌든 이상은 씨가 실소유자예요. 이명박 씨의 형. 표면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명박의 형이 다스의 실소유자인데 그게 어떻게 이시영한테 지분이 넘어가지? 이 과정을 넘기는 과정이 2015년서부터 프로젝트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 아들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하청을 주는 회사. 그게 SM. 네. 이 SM이 지금 공룡처럼 커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룡처럼 키우는 과정에 온갖 다스의 돈도 흘러들어가고 이쪽 저쪽에서 흘러들어서 이걸 공룡처럼 키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들이
다스라고 하는 아버지를 잡아먹는 형국. 사실 이게 새로운 형태는 아니거든요. 그동안 여러 차례 BBK에서도 한 거예요. 이게. 네, 여러 차례 유사한 거래가 있었는데 아직도 이런 걸 그 형식을 활용한다고 한다면은 좀 에버랜드도 이걸 했죠. 좀 올드한 형식이거든요. 예전에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야 신선하다라고 해서 관계 당국도 허둥지둥대면서 다 속수무책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96년도에 에버랜드가 이걸 전화사채 관련해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낡은 수법인데 과연 이게 결말이 어떻게 될지 저는 약간 좀 비관적으로 봅니다. 이 다스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성공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아니 그래서 뭐 다스의 임원 한 명이 이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정직하게 세금 내고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혼쭐이 났다는 뒷이야기도 들려 나오는 거니까. 혼만 나고 이런 방식으로요. 이게 비상장 회사에 주식을 키워서 결국 상장 회사를 본 회사를 먹고 그리고 그것이 상장되는 과정에서 자기 회사를 넘기면서 이재용의 승계 과정이 마무리된 거 아니에요? 자, 이건 그러니까 누군가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 비슷한 과정이 또 있어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사채를 발행하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그 회사에게 사채를 준 회사에게 신주 인수권 권한을 줍니다. 이래서 우선권이 가죠. 2천억 가까이 재산을 늘린 사람이 지금 국민의당 대표로 있는 안철수. 예. 그렇죠. 온갖 이상한 제가 그 대선 때 그 문제 제기했는데 그걸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 하더라고. 사실 그 BBK도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습니다. 와닿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대선 국면에서의 폭발력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그 복잡한 과정을 다 이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리고 그때 그 복잡한 과정을 그나마 좀 쉽게 설명한 청춘이 있었죠. 작년으로 하시죠. 청춘. 고생을 많이 한 청춘이 한 명 있었죠. 그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작년이 된 거죠. 야, 이거를, 아니,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무슨 짓들을 하고 있나 봤더니 결국 과거의 BBK 혹은 에버랜드 이런 등등 관계에서 이미 다 우리가 익히 봐왔던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계당국도 의지만 가지면 뭔가 이상한 점을 충분히 포착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금 현재 상황이 물론 다스만 표적 수사하라는 말은 아니고요. 다스 관련된 그런 자회사만 표적 감찰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그런 똑같은 기준과 관점과 기준으로 이제 적용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한 점은 얼마든지 나오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글쎄요. 다스가 좀 베일에 쌓여 있고 여전히 그 비상장 회사로서 여러 가지 이점을 누리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편법 증여와 편법 그 경영권 상속이 과연 성공하게 될 것이냐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데에 이제 어쨌든 그 포장재 하청을 주면서 이게 1,400억이 훨씬 넘는 돈을 이렇게 다시 지급을 하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포장재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게냐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원제품도 아니고 그 제품을 단순히 포장해주는 정도인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출이 일어났다? 이건 믿기가 또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는 가짜가 아니겠느냐? 가짜 매출, 거짓 매출을 일으켜서 돈만 오고 가게 만든 그런 가능성도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국세청이 이게 제대로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다스가요. 2006년까지 2002년까지는 그 몇백억 정도의 작은 매출을 좀 중소기업 중에서도 작은 중소기업인데 서울시장 시절, 대통령 시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시절을 거치면서 이게 조 단위 매출로 떠요. 그래서 저는 현대가에서 이 하청 관계를 끊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증언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은, 제가 이 말씀까지 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군, 이제 군이 아니죠. 박지만 씨가 계시지 않습니까? 박지만 씨의 회사도 보면은, 옛날에 박태준 회장이 설립을 해준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연매출 1,000억이 넘는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그 회사는 또 어떤 기술력이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포스코의 협력업체가 돼서 그렇게 크게 성장했는가? 이렇게 봤을 때, 물론 지금 기술력도 있다고 특수한 부분을 지금 한다고 하지만 어떤 그런 특혜 구조가 있었듯이 역시 이 회사 자체도 현대자동차와 거래하면서 이렇게 매출이 급신장하고 이제는 중소기업을 넘어서 완전 중견기업을 넘어서 이제 거의 대기업 반열에 들어가려고 하는 들어간 이런 정도로 급신장하게 된 데는 과연 이것이 이제 권력의 힘이 없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그런 의혹은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또 박영선 의원이 손소 변호사님, 네. 박영선 의원이 무슨 상속세 물납 문제 제기를 했어요, 네. 국감에서. 그렇습니다. 국세청 국정감사가 있었죠. 예. 네, 그 자리에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이제 다스가 이제 다스 관련된 그 주식이 이제 상속이 됩니다. 상속이 되는데 상속세를 누구에게서 누구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형식적으로는요. 이제 그 주주가 이제 김재정 씨죠. 김재정 예, 씨가 처남.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데요. 예. 이 김재정 씨가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러자 이 김재정 씨의 아내, 배우자인 권영미 씨가 다스의 그 주식을 물려받으면서요. 상속세가 400억 원 이상, 416억 원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걸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이 있어요. 예. 이 법에는 상속세 같은 경우에 갑자기 현금으로만 다 납부해야 된다면은 사실 납부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납. 네, 이제 현물로 현물로 대납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이 박영선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이 물납 관련해 가지고는 이 법에 굉장히 자세한 규정이 있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복잡하고. 그런데 요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순서가 다 정해져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그 순서를 정확하게 계산했다면은 이제 그 주식으로 납부하기 전에 부동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게 순서였다. 그런데 이게 묘하게 그 부동산으로 현물 납부하는 거를 이제 물납하는 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그 요건을 빠져나갔고 뭐 이제 그 여러 가지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든지 기타 그 꼼수를 썼다. 그 결과 비상장 주식으로 상속세를 납부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세청이 당시에 뭔가 특혜를 이제 준 것이다라고 하면서 국세청에 대한 그런 그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했죠. 예. 그러니까 다스 상속세를 물납받은 것이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게 도대체 몇 년도에 있었던 일인지 MB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권한 행사를 할 수 있었을 때 벌어진 일 아니겠어요? 글쎄요, 이게 김재정 씨가 사망한 게 정확히 몇 년? 김재정 씨의 사망이 MB 대통령 예. 시절에 사망을 한 건데. 재임 기간 중에요? 예. 왜냐하면 그게 2007년도에 문제가 될 땐 김재정 씨가 생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MB 대통령 시절이거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MB 대통령 시절에 이게 그 사망한 거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국가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분이 선택한 일이니까 예. 국세청이 그때는 어쨌든 특혜를 줬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5년 임기 이후에 또 대선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깊게 개입한 것으로 점점 정황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5년 동안 대통령, 나머지 4년 동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공헌을 한 사람. 이래서 그 대통령보다 더 많은 경호 인력을 써도 아무도 문제 제기 못했던 거 아닙니까? 지난 4년 동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 국세청에 누군가, 이거는 내부 고발이 아니라 이건 국세청 감사를 통해서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뭔가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뭐 전면적으로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드러내서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런 세금의 탈루의 문제 또는 특혜의 문제, 그다음에 다스와 BBK를 둘러싸고 있는 그동안에 있었던 의혹의 문제는 거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시점이 이제는 왔다고 봅니다. 예. 이명박 대통령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권력 창출에 얼마나 많이 기여를 했으면은 사실은 뭐 4대강 감사라든지 여러 가지 감사에서 다 손방망이 감사로 끝났잖아요. 결론밖에 나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제 다스 이 문제가 왜 끝날 수 없냐면 이건 피해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스의 돈이 BBK로 흘러 들어갔고 그 이제 나중에 옵셔널 벤처스로 바뀌는데 옵셔널 벤처스에 투자한 수백 명의 투자 손실자들이 지금 미국에다가 소송을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김경주 씨에게. 근데 김경주 씨가 느닷없이 다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미국 법원에서 판정이 났는데 스위스 은행에 있던 140억을 다스에 돌려줬단 말이에요. 다스에 돌려줬죠. 그 옵셔널 벤처스가 최근에 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돌려주는 과정에 외교부가 영향을 미쳤냐? 청와대가 영향을 미쳤냐? 조사해줘라.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뭐 당연히 청와대에 담당 행정관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다스와 BBK를 관리하는, 그리고 이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외교부까지 검찰까지 동원했고, 예. 그리고 LA 총영사를 동원했죠. 그 총영사도
어쨌든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을 위해서 법률적으로 대리하던 대리인을 그렇죠. 총영사로 임명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총동원해서 140억을 돌려받기 위해서 집중했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 140억이 다시 다스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건 뭐 그야말로 소유주도 이명박 대통령이고 그 돈을 이명박 대통령이 다시 돌려받았기 때문에 예. 국민 일반 피해자들은 피해 보상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도덕적으로도 매우 아주 질이 나쁜 그런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저는 여기서 다른 의문이 하나 들어요. 예. 우리가 이 형제 간에도 보면은 결국은 나중에 또 트러블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노태우 대통령을 보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일부러 동생한테 냉동창고를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를 설립해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동생이 아들에게 상속해버리고 이러면서 형제 간에 굉장한 재산 분쟁이 일어났거든요. 그런 걸 사례가 빈번한데 여기는 이명박 대통령이 철저하게 자기 소유의 것은 그대로 다시 다 회수해가고 철저하게 형이 어떻게 관여하지 못하도록 또 자기 아들에게 경영권 승계시키고 이런 걸 보면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기 재산, 자기 예. 소유의 것에 대한 철저한 지배력을 이렇게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각하는 꼼꼼하다. 신주 인수권부 사채라고 얘기를 들어봤어요? 네. 사채를 발행하면서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그 회사에게 사채를 준 회사에게 신주 인수권 권한을 줍니다. 이래서 우선권이 가죠. 2천억 가까이 재산을 늘린 사람이 지금 국민의당 대표로 있는 안철수. 예. 그렇죠. 온갖 이상한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 아들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하청을 주는 회사. 그게 SM. 네. 이 SM이 지금 공룡처럼 커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룡처럼 키우는 과정에 온갖 다스의 돈도 흘러들어가고 이쪽 저쪽에서 흘러들어서 이걸 공룡처럼 키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들이 다스라고 하는 아버지를 잡아먹는 형국. 박지만 씨의 회사도 보면은 그 옛날에 박태준 회장이 설립을 해준 거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연매출 1,000억이 넘는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그 회사는 또 어떤 기술력이 있고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 포스코의 협력업체가 돼서 그렇게 크게 성장했는가? 그리고 이제 이 다스의 여러 법인이 있는데 또 이 여러 법인에 하청하는 회사를 또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옛날에 그 BBK 주가 조작할 때하고 그림도 비슷한데요? 뭐 BBK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대기업들이 경영권 승계할 때 써먹은 전형적인 수법 중에 삼성 에버랜드하고 비슷하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비상장 회사를 만들어서 지주회사로 만드는 과정이죠, 이게. 그렇게 하고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게 하고 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일거리를 또 몰아주죠. 그렇게 해서 조그만 회사가 뭐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의 뭐 본 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시켜주고 그렇게 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SM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다스에 하청을 주는 그런 회사가 되는 거죠. 다스에 하청을 주는 게 아니라 다스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이제 물품을 납품하는 회사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부상으로는 바꿔도 들통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스 중국 법인이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그거의 한국에도 그 경주에도 다스가 있고 이거의 실소유자는 이상은 씨와 김재정 씨의 부인이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상은 씨가 실소유자예요. 이명박 씨의 형. 표면적으로는. 예.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이명박의 형이 다스의 실소유자인데 그게 어떻게 이시영한테 지분이 넘어가지? 이 과정을 넘기는 과정이 2015년서부터 프로젝트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스라고 하는 회사에 아들 회사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하청을 주는 회사. 그게 SM. 네. 이 SM이 지금 공룡처럼 커지는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공룡처럼 키우는 과정에 온갖 다스의 돈도 흘러들어가고 이쪽 저쪽에서 흘러들어서 이걸 공룡처럼 키우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아들이 다스라고 하는 아버지를 잡아먹는 형국. 사실 이게 새로운 형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측해 보건데 이 SM이라고 하는 회사가 나중에 다스를 죄다 먹어버린 형국이 되겠죠. SM의 실제 소유자는 누굽니까? 이시영 씨죠. 그렇죠. 네, 지금 현재도 SM은 공식적으로도 최대 주주가 이시영 씨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SM이 다스를 먹어버리면 결국은
이시영이 다스의 실제 주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그 거죠. 과정을 염두에 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주식이 75%를 이시영 씨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진이라는 외삼촌이 25%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 25%조차도 위장돼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그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있죠. 이게 SM이 설립된 게 2015년입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다스를 거꾸로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이죠. 작년에 다온이라는 회사를 SM이 인수하는데요. 이 다온이라는 회사가 SM보다 규모가 뭐 40배. 예, 굉장히 큰 회사거든요. 예. 그런데 무슨 돈이 있어서 이렇게 인수했느냐 봤더니 이 자금이 다스에서 흘러나온 돈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SM이 네. SM이 다운을 인수하는데 네. 그 막대한 돈이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다스에서 흘러나온 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럼 그 다스는 또 어디서 돈이 나왔냐라고 봤더니 다스의 하청업체가 또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죠. 언어를 순화하면. 네. 하도급 업체와 거래를 하면 다스가 돈을 하도급 업체에 주고요. 하도급 업체로부터 이제 그 물건을 받는 게 정상적인데 오히려 돈이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가 또 다른 SB 글로벌 로지스라는 그 회사와 정반대의 거래를 했어요. 오히려 1,500억 원 가까이를 받아냅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거래인데요. 그리고 그 돈이 SM으로 흘러갔고 SM이 다운을 인수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참 정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래가 연이어 터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재무 전문가 또는 회계 전문가의 좀 분석이 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 전문가, 재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럼 뭐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에 반하는 거래가